아, 괜찮아. 뭐, 못 듣는 거는 따로 질문하겠지, 설마. 할 거야. 우리 소연이 믿어야지.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을 곱해주면 같다. 자, 계산해 보니까 4x제곱 더하기 4y제곱 빼기 48y 더하기 144는 x제곱 빼기 24x 더하기 144 더하기 y제곱이 되는데, 다 넘기자. 와, 못생긴 애 왔다. 3x제곱 더하기 3y제곱 더하기 24x 빼기 48y는 0이 되고, 3으로 나눠주면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8x 빼기 16y는 0이다 라고 구할 수가 있게 돼. 근데 이렇게 쓰고 나니까 이 원의 특징이 안 보이지? 시험지 안 들고 왔지. 뭔 신경. 원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 중심. 조금 상향됐어. (4의 제곱 16) 8의 제곱 64. 이렇게 나올 수 있겠다. 됐죠? 여기까지는? 그래서 얘는 x 더하기 4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8의 제곱은 80이다 라고 쓸 수 있는데, 자, 얘는 중심이 마이너스 4,8이 되고 쟤는 12,0 0,6 어쩌라는 걸까? 자, 대충 한번 그려볼게. 여기에 12,0이 있고 여기에 0,6이 있고 마이너스 4,8이 한 이쯤에 있을 거야. 아무튼 여기에 같은 직선에 있어. 그려보면. 근데 이 상황에서 얘 반지름이 얼마야? 4루트 5가 되거든? 루트 80이니까. 아이고. 중심이 마이너스 4,8인데 좀 이상하게 됐다. 자, 이 원 위에 있는 점이 P가 되는 거야. 이 원 위에 있는 점이. 근데 있지.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AB, P의 넓이의 최대값을 물어봤어. 일단 AB는 연결을 해. AB를 딱 연결을 하고 얘가 밑변이야. 만약에 P가 이쯤에 있으면 요런 삼각형이 될 거야. P가 이쯤에 있으면 이렇게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가 있어. 그러면은 여기서 최대가 될 때는 언제가 될 거냐면은 결국 AB를 지나는 직선에서 가장 멀리 떨어질 때거든. 언제가 가장 멀리 떨어질 수 있는 거야? 반지름일 때. 이 삼각형의 넓이가 가장 최대가 될 거다. 그러면 AB 사이의 길이를 구해보면 6루트 5라고 나올 거거든. 밑변을 6루트 5로 하고 높이는 반지름으로 하는 이 삼각형의 넓이가 내가 원하는 최대값이다. 그래서 60이라고 하는 넓이가 나오게. 60 아니잖아. 맞구나. 60. 요렇게 구하는 거야. 괜찮니? 괜찮아? 혹시 또 다른 질문 있는 사람? 12번은 8번이랑 뭐 거의 똑같은 거고.
그럼 시험지는 됐고요. 연습 문제 중에서 어려운 거 한번 얘기를 해보죠. 소윤이는 나중에 따로 와. 시간 내서 오면은 내가 좀 봐줄게. 연습 문제에서 혹시 어려운 거, 어려웠던 거? 또? 지워도 되지? 오케이. 이거 왠지 수세미 같아. 뭐야. 설거지 할 때 쓰는 수세미 같아. 자, 180번 볼게. OX 더하기 2Y 더하기 8은 0과 7X 빼기 3Y 빼기 12는 0과 3X 더하기 7Y 빼기 30은 0. 자, 요 세 직선의 이 세 직선으로 만들어지는 삼각형의 외접원의 방정식을 구해라 라고 했는데, 이게 되게 치사한 게 뭐냐면은 귀찮아. 진짜 귀찮은데 구해야 돼. 근데 팁을 하나 줄게. 이제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건 아니고 이거를 빨리 찾을 수 있으면 꽤 괜찮은 방법이 될 거야. 이 세 개의 직선 중에서 두 개가 좀 특별하게 만난다? 1, 2, 3번 중에서 몇 번이 특별한 걸까? 2번, 3번이 특별해. 왜? 수직이야. 그건 알아보겠어? 2번, 3번이 수직이다 알아보겠어, 지금? 찾았어? 얘네들이 지금 수직이란 말이야? 자, 이게 뭘 의미하게 되느냐? 얘네들로 만들어지는 삼각형이 대충 그릴 거야, 지금은. 나도 뭐 정확하게 그리려는 거 아니니까. 자, 얘가 1번이고, 얘가 2번이고, 얘가 3번이라고 생각해보자. 1번, 2번, 3번. 근데 2, 3번이 수직이야. 얘가 만드는 삼각형이 직각삼각형이야. 직각삼각형의 외심은 어디에 있다? 빗변의 중점에 있다. 기억나지? 그럼 나는 얘 세 개를 다 구할 필요가 없어. 왜? 1번하고 2번하고의 교점을 구해. 얘네들의 교점을 구하면 어떻게 되니? 구하긴 해야 되겠다. 자, 얘 3배. 얘는 2배. 이거 더하면 29x는 0. 그냥 x가 0이네. 자, x가 0, y가 마이너스 4. 됐고. 1번, 3번. 1번이랑 3번이랑 연립해야 되네. 또 3배 하고. 얘는 5배를 해주면 이번엔 빼야 되겠네, 얘를. 빼서 마이너스 29y 플러스 174는 0이 되는데 y가 그럼 얼마냐면은 6이 나오는 것 같아.
자, 그러면은 요 점의 좌표가 y좌표가 6이야. y좌표에다가 6을 대입해. 여기다가 6 대입하면은 12, 20,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6이네. 그러면은 외접원의 방정식을 구해라. 외접원의 중심이 어디냐? 여기 중심은 마이너스 2, 자, 더해서 반 나누기. 더해서 반 나누기 1. 얘가 중심이야. 반지름은 그냥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하면 돼. 그럼 이제 x좌표의 차이가 2, y좌표의 차이가 5. 제곱의 합은 루트 29.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결론은 x 플러스 2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1의 제곱은 29다. 끝났네. 괜찮아? 자, 지금 방법 쓸 때 처음에 뭐 얘기했니? 수직이다라는 거를 봐야 돼. 수직이 아니면 이 방법 못 써. 그럼 수직이 아니면 무슨 짓을 해야 되느냐? 그럼 너네가 이제 한 것처럼 세 점을 다 찾아서 A, B에서 세 점까지의 거리가 같아. 그걸로 A, B를 구해야 돼. 그럼 방법이 없지. 그때는. 그나마 다행인 건 있지. 내신 문제를 낼 때는 웬만하면은 직각이 하나 있게 내줄 거야. 그래야 빠르다는 걸 선생님들도 알거든. 뭐 이건 모의고사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거 언제 배웠어? 이런 거. 빗변의 중점이 외심이다. 언제 배웠어? 2학년 때나 중학교 2학년 때. 근데 이게 고1 과정에서 또 써먹는 거야. 고1만 쓰는 게 아니야. 계속 써먹을 수 있어. 선생님은 수능 문제 풀어주다가 이걸로 풀어준 문제도 있어. 실제로. 야, 여기 직각삼각형이네. 빗변의 중점에 외심이 생기지. 에? 언제 배웠어? 아니 니 중2 때 배웠잖아. 뭐 했어? 이제 난 화가 나는 거지. 아니 고3들 수업할 때. 야, 씨 니네 다 예전에 배웠던 거잖아. 왜?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중학교 때 배우는 내용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라고는 얘기를 한다면 난 일단 도형부터 얘기를 해. 도형이랑 관련된 얘기들은 알면 정말 편하게 문제를 풀 수 있어. 방정식이나 부등식 푸는 거는 내가 지금 잘 못해도 기본적인 것만 알고 있으면 다시 연습해. 그렇잖아. 지금 우리 수학원 공통 수학이라서 제일 먼저 한 게 뭐야? 다항식 전개하고 인수분해하고 그거부터 시작했지. 차수가 좀 높아졌을 뿐이 그거부터 시작했어. 완전 제곱식 만들고 하는 거. 근데 도형의 성질은 그냥 툭툭 튀어나. 어디에서 나온다가 아니라 진짜 아무 데서나 튀어나. 182번. 자, 얘 위에 두 점 6,4 이거 이상하게 썼다. B를 마이너스 1,5에 대하여 PAB가 직각삼각형이 되도록 하는 원 위의 점 P는 두 개가 있다. 이 두 점을 이은 선분의 중점의 좌표를 A, B라고 하자. 원이 있어요. 원이 중심의 좌표가 2,1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5가 돼. 반지름이 5가 돼. 얘 위에 6,4 대충 뭐 오른쪽 위에 있겠지. 아니 뭐 정확하게 안 그리고 그냥 요쯤에 6,4가 있어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5 뭐 대충 한 요쯤에 있을 것 같아. 이렇게 돼 있을 때
이 두 점과 한 점을 연결해서 직각삼각형이 나오게 만드는 점이 두 개가 있대. 그다음에 생각을 해봐. 원에서 직각이 나오는 상황이 있었거든. 언제 직각이 됐어? 자, 너네 현재 교육과정을 생각해 보면은 아직 시험 보기 전이야. 2학기 과정일 거야. 3학년 2학기. 원의 성질 중에서 원에 직각이나 라는 부분이 있었어. 원에서 직각이 생기는데 어디야? 어떤 상황에서 직각이 돼? 많이 중요한 얘기거든? 꼭 기억해놔. 원에서 직각이 생기는 포인트들. 원에 접선이 있어. 반지름하고 수직이야. 원에 현이 있어. 수직 이등분선이 중심을 지나. 중심에서 수직으로 내리면 이등분이 돼. 중심에서 중선을 내리면 직각이야. 여기 또 직각으로 많이 나와. 지금 문제에서 필요한 직각은 뭐냐면은 원이 있으면 지름에 대한 원주각이 직각이야. 지름에 대한 원주각이 직각이다. 기억나? 2학기 거예요. 기억이 안 나요. 한 번밖에 안 했어. 작년에 했어 심지어. 그래서 기억이 안 나. 자, 중요한 얘기니까 꼭 기억해놔. 원에서 직각이라고 이제 강조하는 포인트는 이렇게 크게 세 가지야. 접선은 반지름과 수직. 현의 중점을 연결하면 중심에서 현의 중점이랑 원의 중심이랑 연결하면 수직. 지름에 대한 원주각이 수직. 이 세 가지가 정말 중요한 거고, 선생님은 보통 문제 풀 때 이제 고등부 문제를 풀 때 원이 나오면 반지름 만드는 거 첫 번째, 보조선 긋는 걸로. 두 번째, 지름에 대한 원주각 수직이다. 보통 이 두 가지에서 시작을 해. 그만큼 되게 중요하게 다루는 애거든. 지금 문제에서 두 점을 주고 점 하나 더 줬을 때 직각삼각형이 나온다고 그랬잖아. 직각삼각형이 나온다는 얘기는 뭔가 하나가 수직이라는 얘기고, 원에서 수직이 되는 거는 지름에 대한 원주각이라고 얘기했고, 그렇다는 얘기는 나머지 한 점이 이 두 개의 점 중 하나랑 지름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야. 이해됐어? 여기까지? 그래서 얘에 대해서 중심에 대해 대칭을 딱 시켜보면, 즉 얘네들의 중심이 원의 중심이 되게 만들면 얘 좌표가 나와. 그럼 이거 얼마가 돼야 될까? 더해서 반 나눈 게 2가 돼요. 더하면 얼마가 돼? 4가 돼야 돼. 그럼 여기는 얼마가 돼? 5가 돼. y좌표는 더해서 반 나눈 게 1이야. 더하면 2가 돼야 돼. 여기 얼마? 마이너스 5랑 더해서 3. 자, 이쪽으로는 연우야 잠 깨고, 여기는 좌표가 뭘까 그러면? 마이너스 2, 가 되는 거야. 이게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두 점이다. 이 두 점을 이은 선분의 중점의 좌표를 A, B라고 하자. 얘를 딱 이은 선분의 중점은 X좌표를 더해서 2로 나눠요. Y좌표를 더해서 2로 나눠요. 쟤네들 더하면 얼마가 돼? 마이너스 1이 되겠지. 괜찮니? 그러니까 이 문제를 푸는데 지금 복잡하게 계산한 거 있어? 없지. 이거 알아야 되는 원리가 뭐야 결국? 지름에 대해서 원주각이 수직이다. 중3 2학기에 나오는 내용을 알아야 고1 2학기에 나오는 내용에
심화 문제를 풀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돼. 이해됐니?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로 선생님이 고1들 가르쳐봐도 마찬가지야. 애들이 다 잘 따라와. 원에 대한 거 이런 거죠. 맞아요. 그렇게 돼요. 식 어떻게 돼? 다 했어. 풀어봐. 뭐 어떻게 해요? 갑자기 직역삼각형이 왜 나오죠? 얘들아, 우리 중심 때 배웠잖아. 너네 지름에 대한 원주각이 직각이라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내가. 다시 강조할게. 너네 중학교 때 도형 진짜 중요하다. 너무 중요한 거기 때문에 계속 강조하는 거야. 도형을 배우는 단원이 중학교 때는 보통 2학기에 다 몰려있어. 고등학교도 나름 도형이야 하고서 모아놓은 게 딱 2단원이거든? 도형의 방정식. 이 이후에는 따로 모여있는 게 없어. 그냥 써. 그럼 어떻게 나오느냐? 너네 지금 대수 배우고 있는 게 2명인가 지금은? 소위는 안 하는 거고. 대수에서 보면 지금 지수로 끝났니? 삼각함수 들어가니? 들어갔어. 삼각함수 할 때 더럽게 많이 나. 그리고 지수로그 하면서도 간간히 나올걸? 어려운 문제 한두 개 보여주셨으면은 거기까지는 안 하셨구나. 기본만 할 때는 상관이 없는데 이게 좀 들어가잖아? 그러면 이제 무슨 짓을 하느냐면 소연아 미안해 잠깐 모르는 얘기 조금만 할게. 지수함수가 2개가 있어. 2개가 있는데 여기에 어떤 점을 잡아서 수선 내리고 그러니까 y축의 평행하게 긋고 x축의 평행하게 긋고 x축의 평행하게 긋고 이렇게 만나는 점이 있어. 그러면은 얘가 사각형이 나오잖아. 이 사각형의 특징을 갖는 것이 갑자기 뭐 평행사변형이다 라고 나온다거나 아니면은 이 사각형이 사다리꼴인데 얘하고 얘하고 길이비가 뭐 1대 2가 돼. 그러면 이 2개 그래프의 차이가 뭐가 돼?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는 거야. 그럼 도형의 성질을 내가 알아야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거든? 이런 예도 있고. 혹시 삼각함수 그래프 배웠니 지금? 이런 거? 나중에 할 거야. 뭘? 시기의 차이지 뭘. 자, 얘가 정삼각형이 돼야 돼. A 값이 얼마일까? 이렇게 나와 문제가. 근데 갑자기 정삼각형? 어쩌라는 거죠? 이렇게 그럼 어쩌라는 거야? 정삼각형 너네 중2 때 배웠어. 맞지? 2학년 맞지? 1학년인가? 정삼각형의 성질 나오는 거. 그 성질 말고 정이 뭐 세변의 길이에 같은 정 이거 말고 성질. 뭐 무게중심은 2대1인데 무게중심이랑 내심이랑 외심이랑 다 똑같아요. 이런 거. 그치? 중2 때 나오지. 그런 내용을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오는 거야. 아니 생뚱맞잖아. 아니 지금 뭐 삼각함수 다루고 있는데 갑자기 도형 나온다니까? 근데 내 입장에서는 거꾸로 야 너네 다 배웠던 건데 왜 그럼 모르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냥 강조할 수밖에 없어. 이 도형이랑 관련된 얘기는 고1 때까지 미친 듯이 많이 나오는 게 아니야. 고1 때는 진짜 거의 도형에서만 나와. 고1 때까지는. 2학년 되는 순간부터는 별데서 다 나와. 미쳐버릴 정도로 정말 다 나와. 근데 그때까지 애들이 이거를 다 버리고 있는 거야. 뭐 중학교 때 배웠던 게 또 나오겠어? 또 나오는데? 너네 중3 마지막에 통계 배울 거거든? 뭐 산포도, 표준 편차 이딴 거 계산을 할 거야. 너네는 수능 필수 과목이야. 확률과 통계. 그대로 나와. 기본은 그대로 나와. 약간 더 이렇게 양념이 쳐지는 거지. 알겠니? 그러니까 중학교에서의 내용을 절대 버리면 안 돼. 연우야 힘내. 그러니까 너네가 지금 그나마 지금 이 시기에 날 만났으니까 내가 이런 조언이라도 해줄 수 있는 건데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들 중에서 내가 좀 약하다고 생각하는 부분 있잖아. 그 책 가지고 있어야 돼. 찾아볼 수 있게. 교과서 6권 그냥 다 들고 있는 게 나아.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그냥 내가 교과서를 가지고 있는 게 나아. 교과서를 들고 있는 게 너무 번거로워. 그러면 너네가 정리를 해, 따로. 몇 번 쓰다 보면 난 이거는 완벽하게 알아. 내지는 야, 이건 너무 기본이라서 나올 일이 없어. 라는 게 판단이 될 거야. 버려, 그런 거. 단권화라고 보통 얘기를 하지. 공책 하나에 정리하는 거. 그 작업은 사실 딴 사람이 정리해 놓은 걸 사서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기는 해. 내가 필기에 자신이 없거나 아니면 내가 나 스스로의 판단을 못 믿겠다. 그러면은 정말 필기 잘하는 애들이 있어. 학교에 가보면은 진짜 필기 기막히게 하는 애들 있지 않아? 공부를 생각하지 말고 공부 잘한다 못한다를 떠나서 학교 선생님이 막 정리를 해줬어. 그러면은 와, 공책이 와, 인쇄야, 인쇄. 그런 애들 있지 않아? 막 색깔 이쁘게 막 하면서. 없어? 아, 그럼 슬프다. 보통 반에 한 명, 좀 적어도 학교에 한두 명은 있거든? 그런 친구를 찾아서 그 친구한테 야, 맛있는 거 빵 하나 사줄게. 공책 좀 빌려줘봐. 복사 착. 괜찮아. 진짜 괜찮아. 근데 그렇게 했을 때 단점이 뭐냐면 이게 내가 생각한 게 아니잖아. 똑같은 걸 배웠지만 내 머리로 정리한 게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내 생각이랑 그 필기한 친구의 생각이 조금 다르잖아. 그러면 미묘하게 겉도는 부분이 생겨. 혹은 얘가 정말 공부를 잘하는 애여서 잘 정리한 거면 제일 좋거든? 그러면 내가 이거 내가 잘못 생각했나 보다 하고 고쳐도 돼. 근데 이 친구가 그런 친구가 아니야. 그냥 하다못해 선생님이 농담까지 막 써주는 그런 애들이면은 곤란한 일이 생길 때가 있어. 얘가 잘못 기억을 한 거야. 혹은 잘못 알아들은 거야. 그걸 그렇게 옮겨놓으면은 되게 이쁘네. 나 공책 좀 빌려줘봐. 딱 했는데 봤는데 이게 뭔 소리야? 내가 아는 거랑 다른데? 혼란. 근데 여기서 생기는 오개념이 나중에 다른 문제에 영향을 줄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추천해 주는 건 내가 조금 못 쓰더라도 직접 써보는 게 제일 나아. 내 언어로. 내 표현으로. 가끔 그런 말 하잖아. 수학에서 정의는 중요하다. 더스피스 말고 데피니션. 이 정의가 중요한데 그 정의를 정말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외워야 할까? 난 아니라고 보는 편이거든. 왜 아니냐면 정의를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외우는 데 집중을 하면은 의미 파악이 안 되더라고. 난 항상 이렇게 얘기해. 야, 의미를 봐야 돼. 겉으로 표현하는 거 말고 그게 무슨 뜻인지를 봐야 되는 거야. 정의에서 중요한 건 뜻이야, 뜻.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심지어 나는 원의 정의 맨날 써줄 때 있잖아. 그 정의가 밤마다 달라지기도 해. 아니, 표현이 달라질 수 있는 거야. 평면이라는 말이 빠지기도 하는 거고, 한 정점에서, 그냥 한 점에서 간단하게.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모임이냐, 점들의 집합이냐, 점이 그리는 그 도형이냐. 표현은 달라질 수 있어. 뜻은 똑같아. 그러니까 뜻을 기억해야 되는 거야. 요건 이해됐어? 자, 183 보자. 아, 우리 연우는 많이 힘든가 보다. 자, 여기 보면은 A는 3,2고 x-1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2의 제곱은 8이다. 얘 위를 움직이는 점 P에 대하여 AP의 중점이 나타내는 도형의 넓이를 구해라. 이 문제도 고등학교에서 되게 좋아하는 문제 유형 중에 하나야. 그래서 원래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이 1, 2, 3 이렇게 나와. 방법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너네한테는 그냥 기본적으로 이렇게 풀면 돼 라는 거 하나.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푸는 게 정말 기발하게 간단하게 풀 수 있다라는 거 하나 딱 두 개만 볼 거거든. 자, 일단 원래 어떻게 풀어야 되는 거냐. 원 위에 있는 점. 자, 도형 위의 점 A, B라고 둡니다. 지금은 점과 원 위에 있는 점이지 점과 직선 위에 있는 점을 2대1로 내분한 점이 움직이는 걸 구해라.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 점과 직선 위에 있는 점 사이의 거리의 비율이 1대2가 돼. 이럴 수도 있어. 무슨 말인지는 이해되지? 자, 기본적으로 도형이 주어져 있어. 그 위에는 어떤 점? 하면은 A, B. 그럼 얘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A, B를 여기에 대입하면 성립하겠지. 그 다음에 지금 어떤 걸 얘기하고 있느냐? AP의 중점이 나타낸다라고 얘기했잖아. 자, AP의 중점. 자, 중점은 이 문제에서의 표현이야. AP의 중점의 좌표를 대문자 XY라고 나. 왜? AB가 바뀌면 바뀌어야 되거든. 얘는 고정된 점이 아니야. 움직이면 같이 움직여. 자, 요렇게 생각을 일단 해보자. 그러면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보면은 AP의 중점, 얘가 P라 그랬잖아. AP의 중점을 구하는 방법 우리 알고 있는 거 있잖아. 뭐라고 알고 있어? 중점의 좌표 구하는 거 방법. 2분의 더하는 거. 그럼 어떻게 돼? 2분의 3 플러스 A, 2분의 2 플러스 B. 얘가 XY라는 거지. 그럼 우리는 좌표가 같다라는 거 뭐라 그랬어? X좌표끼리 같고 Y좌표끼리 같고. 그러면 2분의 3 플러스 A는 대문자 X가 되고 2분의 2 플러스 B는 대문자 Y가 되는구나. 2를 곱하고 3 넘기면 A 대신에 2x 빼기 3이라고 쓸 수 있다라는 얘기가 돼. 2 곱하고 2 빼면 B 대신에 2y 빼기 2라고 쓸 수 있다는 얘기가 돼. 여기까지 이해됐지? 그래서 뭐 할 거냐면 얘네들을 대입할 거야. 왜? 처음부터 뭐라 그랬어? AB라는 점은 도형 위에 있는 점이야. 얘를 대입하면 성립해야 돼. 그러니까 나는 이미 A-1의 제곱 더하기 Y가 아니라 B 플러스 2의 제곱은 8이다라는 걸 알고 있거든. 알고 있는데 식을 세워보니까 A 대신에 B 대신에 쓸 수 있는 식이 있더라라는 거지. A 자리에 2x 빼기 3을 집어넣어. B 대신에 2y 빼기 2를 집어넣어. 그럼 얘는 얼마로 나눌 수 있다? 제곱이 있어요. 4로 나눌 수 있다. 그래야 얘를 2로 나누는 게 가능하다. 괜찮지? 그럼 이게 무슨 말이 되느냐? AP의 중점이 움직이는 좌표를 대문자 XY라고 놨더니 그 대문자 XY 사이의 관계식이 이렇게 되더라. 얘가 이렇게 되는 원위에 있는 점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결과를 쓸 때는 뭐라고 쓰느냐. 다시 소문자로 바꿔서 써주기는 해. 그럼 반지름이 얼마란 얘기야? 반지름. 루트 2. 그거 R제곱이잖아. 그럼 넓이는 얼마가 돼? 그치.
그렇지. 이 파이. 파이 빼먹으면 안 된다. 원인데 파이가 안 나오면은 좀 이상해지는, 근데 안 나올 때가 있어. 아, 이거는 지금 얘기는 아니고 나중에 빡센 것들 하다 보면은 한 2, 3학년 때 얘기기는 해. 1학년 때는 웬만하면 그렇게는 안 내. 근데 갑자기 파이가 안 나와. 원인데. 만들 수 있어, 그렇게. 아니, 뭘 어려워. 야, 반지름을 루트 파이분의 1이라고 써봐. 넓이 얼마야? 어려운 얘기가 아니라니까, 이게. 그치? 근데 이거 생각 안 해봤잖아, 지금. 보니까 콜럼버스의 달걀이랑 똑같아. 콜럼버스의 달걀이라는 말은 몰라? 아, 모르는구나. 콜럼버스랑 달걀 알아요. 콜럼버스가 뭐 한 사람인지는 알지? 뭐 한 사람? 야, 잘 못 들어서 그래. 항해하던 사람이야. 콜럼버스가 처음으로 지구를 한 바퀴 돌고 온 사람이야. 지구가 둥글다라는 걸 증명한 거라고. 서쪽으로 쭉 가다 보면은 인도를 만날 수 있고 거기서 계속 서쪽으로 가면은 다시 이리로 돌아올 거야. 왜냐면 그때는 지구가 둥글다 평평하다 말이 많던 때거든. 아직 못 보니까. 밖에 나가서 볼 수는 없으니까 아직. 그래서 그걸 맨 처음으로 증명한 게 콜럼버스인데, 콜럼버스가 한 바퀴 삥 돌고 돌아와서 야, 나 이렇게 살아서 돌아왔잖아. 지구는 둥근 게 맞아 했더니 이제 이 사람을 시기한 사람들이 있는 거지. 그래서 막 얘기를 하는 거야. 야, 이거 아무나 그냥 한쪽으로 쭉 가면은 증명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나도 하겠다. 막 이런. 그랬더니 콜럼버스가 얘기를 하지. 자, 날달걀 가지고 와봐. 이거 탁자에 세워봐. 날달걀 못 세워. 안에 이게 액체잖아. 못 세워. 근데 얘가 어떻게 하느냐. 콜럼버스가 이걸 깨. 세워. 그렇게 하면 누가 못하냐고. 근데 그건 나는 했잖아. 이렇게 만들면 누가 못 만들어? 내가 했잖아, 지금. 생각 안 해봤잖아. 그런 얘기인 거야. 너네가 생각을 못 해봤던 데서 갑자기 쭉 하고 튀어나오는 거야. 진짜 별거 아닌 게.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하지 말고 숫자가 너무 더러워요. 그럴 수 있지. 숫자야 어쨌든. 더러워지는 거에 너무 신경 쓰지 마. 그럴 수 있어. 나중에 가면 별 이상한 숫자들 나온다니까. 요 문제를 푸는 또 다른 방법 하나를 보여주자면 이것도 이제 도형을 가지고 푸는 거야. 봐봐라. 쟤는 중심이 1,-2가 되고 반지름이 2루트 2가 돼. 그리고 저 점이 3,2 대충 여기다가 쓸게. 선생님 얘가 더 위에 있어야 대충 봐 그냥 신경 안 써도 돼 그런 거. 이렇게 놨을 때 얘 위에 있는 어떤 점에서 요렇게 연결해서 중점을 잡았단 말이야.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야. 원의 중심이랑 쓱 이어봐. 반지름은 쓱 이어봐. 그리고 요 점에서 얘하고 평행하게 이렇게 올려주면은 중점 연결 정리에 의해서 얘랑 얘랑도 길이가 같아질 거야. 맞니? 근데 좀 다른 점을 하나 잡아서 이렇게 연결을 했어. 중점을 찾았어. 그럼 요 반지름하고 얘는 길이가 어떨까? 자, 지금도 이게 길이가 같다 그랬잖아. 중점 연결 정리. 얘가 길이가 절반. 길이 절반. 너네 중점 연결 정리는 배웠지? 삼각형이 있을 때 여기에 중점이랑 이쪽에 중점이랑 연결해주면 얘네들은 평행하고 길이비가 1:2가 된다. 기억나지? 배웠던 거 맞지? 그래. 이걸 이용하면
자, 지금 길이가 절반이 돼. 길이가 절반이 돼. 뭐야? 이 점을 중심으로 해서 얘 길이의 절반이 되는 원 위에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그럼 요 점이 어디냐? 원래 원의 중심과 새로운 점의 중점이야. 1, 3 더해서 2로 나누면 2. 마이너스 2 더해서 2로 나누면 0. 반지름은 얘가 2루트 2, 얘는 반지름이 루트 2. 그럼 끝났잖아. 이해됐어? 원의 성질, 아니 원이 아니지 이건 정확하게. 삼각형의 성질이야. 얘를 이용하면 바로 끝날 수 있는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되게 이상하게 갖고 오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부분들이 내가 배웠던 것들이 이렇게도 적용이 되네라는 걸 좀 고민을 해봐야 돼, 한 번씩. 오케이? 쟤 계속 헤드뱅잉해서 안 되겠다. 잠깐만 쉬자. 10분 쉬자.
아, 제 무지개 어디 갔어요? 자,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연우야. 연우야. 연우야 죽은 거 아니지? 연우야. 연우야. 죽으면 안 돼. 나보다 약하잖아. 나랑 싸질까래? 해서 해볼래? 해서? 자, 힘을 내시오. 나랑 싸질까래 나오나? 그게 뭐야? 몰라요? 맞짱. 아하. 그 다음이랑 맞짱 까고 올게요. 잘 가. 진짜요? 야 가자. 가도 돼요? 나는 수업할 거야. 야 가자 가자. 자,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이건 진짜 별거 없어. 원이 있으면 두 점에서 만나거나 접하거나 안 만나거나 셋 중에 하나야.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연립을 해서 판별식이 0보다 클 때, 0일 때, 0보다 작을 때로 얘기를 하는데 사실 원에서는 이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게 중심에서부터의 거리를 쟀을 때 반지름보다 거리가 짧으면 두 점에서 만나고 같으면 접하고 반지름보다 더 멀어지면 안 만난다라고 보는 게 훨씬 더 간단해. 그래서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에서는 그냥 이걸 기본으로 보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응용하는 것이 뭐가 있느냐? 현의 길이. 현의 길이는 원이 이렇게 있으면 현이라고 하는 거는 두 점에서 만나야 생기는 거지. 이런 상황일 때. 그러면은 중심을 찍고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할 수 있을 거야. 그 다음에 반지름을 알고 있겠지. 그럼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용해서 절반의 길이를 구할 수 있고 아까 했던 얘기 원에서 현의 수선을 내리면 얘네들 길이가 같더라. 요 길이를 2배 해주면 현의 길이가 된다. 요런 얘기로 문제를 푸는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접선의 길이를 구하는 거. 접선의 길이는 원이 있고 원 밖에 있는 점에서 접선을 그었어. 그러면은 또 원의 중심이 나와. 중심에서부터 요 점까지의 거리를 구할 수 있고 원의 반지름을 이미 알고 있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기가 수직이거든.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접선의 길이를 구할 수 있는 거지. 접점까지의 거리. 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원이 있고 안 만나는 직선이 있는데 얘네들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구하느냐? 원의 중심에서부터 거리를 잰 다음에 반지름만큼을 빼주면 남는 게 가장 짧은 거리. 원래 거리라는 개념 자체가 두 물체 사이에 가장 짧게 연결하는 걸 거리라고 불러. 그럼 예를 들면은 요 지우개랑 책상이랑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재야 될까? 어딜 기준으로 거리를 재야 될까? 가장 가까운 데를 찾아야 돼. 그러니까 얘를 모양을 보니까 너네는 잘 안 보이겠지만 이렇게 생겨 있었거든?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은 얘가 똑바로 서 있는 상황이 아니고 조금 삐뚤어져 있었어. 그 얘기는 오른쪽보다는 왼쪽이 더 튀어나와 있는 거잖아. 이거 왼쪽 끝에서부터 수직으로 만나게 긋는 그 길이가 제일 짧다라는 거야. 선생님하고 책상하고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재야 될까? 그치? 제일 가까운데. 제일 가까운데. 다리가 될 수도 있고 내가 손을 이렇게 뻗어 있으면은 손끝이 제일 가까울 수도 있고 딱 손을 댔어. 그럼 여기 지금은 거리가 얼마? 0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거리의 개념은 둘 사이에 제일 가까운 거기 때문에 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할 때는 중심부터의 거리에서 반지름을 빼준다라는 거. 근데 이 상황들 다 보면 뭐야? 중심부터의 거리, 반지름, 중심부터의 거리, 반지름 이게 계속 쓰이고 있잖아.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중심부터의 거리와 반지름을 계속 이용해야 된다 라고 하는 걸 기억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추가되는 게 뭐가 있냐면 공통접선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 공통접선. 공통접선이라고 얘기하려면 접선을 동시에 접한다 라는 개념을 얘기해야 되지, 원이 두 개가 필요해. 그래서 이 시점에서 이제 전에 얘기 안 했던 두 원의 위치 관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자면, 원이 두 개 있으면, 뭐 이거 사실 뒤에서 다시 나오는 개념이기는 해. 두 원의 위치 관계라고 하는 게 뒤에 또 나오는데, 지금 그냥 이거 간단하게만 좀 보려고. 서로 외부에 있다라고 얘기를 해. 바깥쪽에 있는 거여서 안 맞나? 외접한다라고 하는 상황이 있어. 한 점에서 접하는데 서로 밖에 있는 거야.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가 있어. 내접하는 경우가 있어. 과학실험실에 눈처럼 생겼지. 내부에 있는 경우가 있어. 이거 그림을 조금만 잘 그리자. 아유. 자, 편의상 지금부터 큰 원의 반지름을 대문자 R, 작은 원의 반지름을 소문자 R로 쓸 거고, 중심 사이의 거리를 소문자 D로 쓸 거야. 지금 외부에 있다라고 하는 상황은 중심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의 합보다도 큰 경우가 돼. 맞니? 이때는 중심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의 합이랑 그냥 똑같아. 중요한 게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중심 사이의 길이를 딱 구해보면은 외접하는 요 점을 지나갈 수밖에 없는 거야. 이 경우는 반지름의 합보다는 작아. 그런데 반지름의 차보다는 커. 이건 이유가 뭐냐면, 중심 사이의 거리를 재면 반지름 두 개와 삼각형 모양을 만들게 되거든. 그럼 이렇게 삼각형을 만들다 보니 이 삼각형의 결정 조건, 가장 긴 변도 나머지 두 변의 합보다는 짧아야 된다. 얘가 짧아지면 가장 짧은 변도 나머지 두 변의 차보다는 커야 된다. 삼각형의 결정 조건 때문에 이런 조건이 나와. 내접하는 경우에는 중심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의 차와 같아져. 그래서 요번에는 어떤 특징이 생기느냐? 중심 사이의 길이를 연장해 보면 외접하는 점에서 다시 만나게 돼. 이 상황이랑 이 상황도 계속 쓰이게 돼. 고2, 고3 돼서도 그림 나왔을 때 좀 써먹게 되는 상황 중에 하나야. 이 접한에 연장하면은 중심을 지나야 돼. 내부에 있으면 얘는 중심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의 차보다도 작은 거야. 이제 특수한 경우에 이거를 특이하게 거리가 0인 거, 그러니까 중심이 같은 거를 따로 뺄 때가 있거든. 그때 이제 동심원이라고 얘기를 해. 중심이 같은 원. 너는 동심원이라는 말을 알지 않니? 잔잔한 물에다가 돌멩이 하나 똥 던지면 어떻게 돼?
거기서 막 파장이 쭉 나오잖아. 이런 걸 동심원이라고 불러. 돌멩이가 떨어진 그 자리가 움직이면서 이렇게 파동이 생기는 거잖아. 같은 중심을 갖는 원들. 그게 얘의 특수한 형태. 딱 중심이 일치할 때. 그래서 동심원일 때의 문제도 제법 많이 나오긴 하는데 이걸 상황으로 따로 볼 필요는 없는 것 같아. 얘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또 뭐가 있느냐? 외부에 있으면 공통접선이 공통 외접선 2개. 바깥쪽에 있는 접선이란 뜻이야. 그 다음에 공통 내접선. 두 개. 총 4개가 나와. 외접할 때는 공통 외접선이 2개 있고 공통 내접선이 하나로 줄어들어. 근데 이 공통 내접선은 중심을 이은 애랑 수직으로 밖에는 만날 수가 없는 거지. 두 점에서 만날 때는 공통 외접선만 남아 이제. 내접할 때는 공통 외접선이 하나로 줄어. 역시 수직이야. 없어. 공통 접선의 개수로 얘기를 해줄 수도 있다라는 얘기지. 괜찮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 공통 접선의 길이를 구하는 건 어떻게 되느냐? 공통 외접선이 있으면 바깥쪽에 있는 애들, 얘 너무 그림 못 그렸다. 이걸로 보자. 큰 원의 반지름과 작은 원의 반지름이 수직으로 만나잖아. 그래서 여기에서 사다리꼴의 모양으로 빼버리면은 여기는 두 반지름의 차이가 되고 여기는 중심 사이의 거리가 돼. 피타고라스를 이용해서 구해줄 수 있다라는 거야. 됐지? 공통 내접선 요 모양밖에 안 나오거든? 공통 내접선이면은 자 여기가 반지름 한 직선에 대해서 수직인 두 직선 얘들 서로 평행이겠지. 얘를 살짝 늘려가지고 평행선을 만들어주면 여기는 반지름의 합이고 여기가 중심 사이의 거리가 돼. 그래서 피타고라스 이용하면은 내가 원하는 그 접점 사이의 거리가 되는 거지. 요건 이해됐어? 요걸 공통 접선의 길이다라고 보통 얘기를 해. 얘나 공통 내접선일 때, 공통 외접선일 때 방법이 살짝 달라. 사실 똑같기는 해. 직각삼각형 이용하는 거니까. 괜찮니? 그래서 오늘 하려는 얘기는 여기까지고, 그래서 지금 해야 되는 거는 85, 86페이지에 있는 연습 문제, 그리고 내가 가지고 올 시험지 한 장. 됐지? 녹화는 여기까지. 32분.